와웅, 우궁비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애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생명현상의 특성의 예를 찾아서 문제 해결하는 거 이제 확실히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서식지에 따른 여우의 모습을 지금 나타냈어요. 그죠? 그런데 북궁여우와 사막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서 그래 칼라가 틀려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물론 칼라도 차이점이 나긴 하지만 더욱더 큰 차이점은 지금 보니까 북궁여우는 귀가 조그만해요. 그런데 사막여우는 아주 귀가 큽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 몸의 말단부의 사이즈의 차이가 바로 뭐와 관련이 있느냐? 자, 북궁여우는 대단히 추운 곳에 살고 있고 사막여우는 훨씬 거기에 비해서는 덥고 건조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 몸의 말단부를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사막여우 지금 우리 사진에도 상당히 귀엽게 나와 있지만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머나 귀여움 주의다. 그치? 정말로 그야말로 귀염 터지는 사진.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기도 한다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한 마리 키워볼까 하고 알아봤더니 1,500만 원 돈 모으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이 귀가 큰 것이 바로 이 더운 곳에 적응을 하고 이제 진화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슷한 예를 우리가 바로 몇 번에서 찾을 수가 있나요? 5번에서 찾을 수가 있네요. 역시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봤지만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자, 잎이 가시로 변해서 역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 진화한 식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마찬가지 예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의 또 일부분이다 하면서 문제 나오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항생제를 투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이렇게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을 해주셔야 되냐 하면 자, 우리 대부분 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로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돼요. 하지만 자, 세균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항생제로 치료가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 그 세균의 세포벽을 형성하는 효소를 저해를 하게 되면은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항생제가 바로 페니실린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은 좀 쉽게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자, 결핵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결핵에 걸리게 되면 상당 기간 고생하고 사망이 이르렀었는데 좋은 이제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결핵균을 팍 죽여버려서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약을 먹으면은 쉽게 치료가 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이 항생제를 투여해도 듣지 않는 자, 슈퍼박테리아. 박테리아가 세균입니다. 혹시 다른 종류를 알고 계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에 의해서 이제 결핵균인데도 또 역시나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결핵균이 있기도 하고 더구나 포도상 구균이라든지 많은 이제 이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을 획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만으로 죽일 수 없다 보니까 뭐 결핵에 걸렸는데 수술에 의해서 폐를 잘라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이 슈퍼박테리아에 의해서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데요. 그러면 자, 이 박테리아들이 세균들이 항생제가 많은 환경에 또 역시나 뭐 했나요? 적응하고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걸로 우리가 몇 번을 체크해 줄 수가 있나요? 바로 3번을 체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수생식물 같은 경우에 자, 이 물에서 사는 그런 식물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통기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좀 이렇게 떠서 이제 이 자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 생육하는데 중요한 요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 중에 연근조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연근조림에 보면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땅 속에 있지만 땅속 줄기가 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줄기에 바로 이제 이 통기 조직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건데요. 요거는 물에 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바로 적응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답 우리가 몇 번으로? 3번으로 체크해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증식한다. 아메바. 자, 대충 그려도 아메바가 돼. 참 편합니다. 그런데 핵이 있고 이렇게 아메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자, 하나가 두 개로 뚝 나누어지게 되면 체세포 분열 결과 바로 생식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1번은 생식의 예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버지의 특정 형질이 딸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 DNA를 받았기 때문이니까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밀
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었더니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식빵에 그렇게 구멍이 많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효모가 바로 무산소 호흡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면서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고 반죽이 부풀어 오른 것이니까 요거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예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지렁이한테 빛을 줬어. 지렁이 자 어두운 곳으로 가요. 얘는 빛을 싫어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음성, 주광성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또 플라나리아도 열심히 키워봤는데 플라나리아는 비싸지 않아서 쉽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물이 좋은 곳에 가서 채집도 가능한데요. 플라나리아 같은 경우에도 빛을 주게 되면은 조금만 돌 하나만 갖다 놔도 그 밑으로 슉슉슉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를 했나요? 3번으로. 그런데 자, 선생님이 나머지 문항들 꼼꼼히 설명한 이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생명 현상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들을 많이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게 또 문제를 풀고 다루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미가 거미줄을 이용해서 먹이를 잡아요. 그런데 먹이가 걸리면 거미줄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딱 감지를 하네. 그지? 그렇게 해서 먹이를 향해 다가가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 진동이라는 것을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니까 자, 이거하고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우리가 몇 번으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바로 2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모사 잎을 건드리게 되면 그 건드리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미 공부를 했고요. 자, 1번은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로 되는 거. 요거는 생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자, 이 효모가 열심히 일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잘 먹게 되는 것이 막걸리, 맥주, 자, 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무산소 호흡 결과 생긴 이 알코올을 먹는 것이고 알코올 발효 결과 이제 된 것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물질 대사와 관련된 이제 예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적응 진화의 예로 딱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자, 암컷 흰눈 초파리의 자손 중에서 수컷이 모두 흰눈이야. 그런데 자, 이 초파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과학원을 공부하게 되면서 상당히 자주 출연을 해요. 그런데 자, 사람으로 실험하고 싶은 거를 자, 생명인 남자가 있어. 그리고 정상 여자가 있어. 야, 니네 둘이 결혼해봐. 자, 애를 낳아서 애가 생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율을 보고 싶어. 많이 낳아야 돼.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유전학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바이알, 자, 같은 시험관에다가 이제 먹이 깔아주고 초파리 먹이를 정성 들여 만들어야 되기는 해요. 옥수수하고 이제 다른 걸 배합을 해가지고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흰눈 초파리하고 뭐 붉은 눈 초파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게 되면 이 속에서 메이팅 아무 불평 없이 결혼해서 알을 많이 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태어난 자손이 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이런 유전 실험의 초파리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자, 흰눈의 형질을 그대로 받은 것이니까 5번 같은 경우에 바로 유전의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혈우병이 나왔는데요. 자, 방금 제가 유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초파리에서 그 흰눈의 유전이 역시 반성 유전이 되게 되는데요. 요런 이제 이 반성 유전의 경우에는 자, X 염색체 상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혈우병, 생맹, 그리고 초파리 눈색 유전이 바로 그것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 혈우병에 걸린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가 되게 돼요. 요 다시라고 요 나타낸 것이 바로 이제 이 혈우병 유전자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 빅토리아 여왕이 혈우병 보인자였어요. 그러면 이 보인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캐리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본인은 이제 이 혈우병 환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혈우병 유전자를 딱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다가 이제 이 유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 나온 예가 바로 뭐가 되나요? 자, 혈우병의 유전과 관련된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혈우병이 생각보다는 또 이제 이 흔한 편이어서 저는 이 영국의 가게에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선생님 집 가게에 있었더라고요. 그 선생님
선생님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자 12명의 형제가 있으셨어요. 선생님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12명을 낳으신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아들 9을 낳았는데 아들 9 중에서 혈유병 환자가 있으셔서 어릴 때 빨리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신 XY예요. XY. 그래서 선생님이나 선생님의 또 아들이나 다 이제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 선생님의 이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삼촌들 큰아버지에서는 이제 그런 혈유병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유전의 예가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있는 것 중에서 유전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 혈유병과 생명이 바로 반성 유전의 예가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만약에 정록 생명이 되면 엄마가 X-X가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 X 염색체 하나는 꼭 받아야 돼. 자 요걸 나중에 우리가 2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생명이면은 아들은 100% 생명입니다. 만약에 생명이 아니면 그 집 아들이 아닌 게야.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유전의 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인장 가시는 또 역시는 뭐였어? 적응질환. 이제 튀어나와야 돼. 광합성 나오면 물질대사. 그지? 그 다음에 근섬유가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게 되네. 그럼 근섬유는 세포 한 개를 의미하니까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결국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 그지? 자, 식사 후 혈당량이 높아지면 인슐린 혈당량을 낮춰요. 자, 그래서 자, 못내포즈 간내포즈 자, 이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생명현상의 특성의 예를 봤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은 복습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러분들이 이 우공비 교재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습량이 쌓여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자, 지금 이제 공부한 양이 많지 않을 때부터 충분히 정리하는 습관을 이제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우리 우공비에 충실하게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요점만 좀 잡아서 자기만의 비법 노트를 또 하나 만드신다 그러면은 생명과학 1 꼭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